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 11일부터 지수 본격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11일 날 코스피가 80포인트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후 시장 흐름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One of two. 11월 10일 투신의 지수 선물 누적 순매도가 마이너스 5,079억 원이었는데 11일에 투신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대규모 숏 커버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선물 9,533억 원, 투신으로서는 대규모 순매수입니다. 투신 덩치로는 이례적인 대규모 순매수입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현재 누적 순매수가 표 보시는 것처럼 4,454억 원입니다. 즉 숏 플레이하던 투신이 손바닥 뒤집듯이 롱 플레이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 항복이라는 뜻입니다. 현물은 콩알 수준이지만 현물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는 금토와 투신이 합세해서 외인과 맞짱 뜨는 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등신기관이 버티면 서서히 말려 죽여버리면 되고, 즉 지수를 서서히 계속 올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등신기관이 무조건 항복하면 지수가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었는데 여기서 투신이 돌아서서 무조건 항복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금융투자는 선물 추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것처럼 둘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쟤들은 둘이 같이 가는 일은 잘 드뭅니다. Two of two입니다. Two of two. 외국인들은 장중에 선물 대량 순매수 유지하다가 대략 한 5천억 내지 6천억 플러스였었죠. 그러다가 결국 종가를 봤더니 마이너스 4,241억 원 순매도인데 이거는 지금 그 선물에서 일부 이익 실현한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외국인 옵션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 지금 커브 더 콜 전략을 시작한 거 아닌지 이걸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 4분기에 대규모 현물 및 선물 동시 누적 순매수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일 지수 폭등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평가 이익을 누렸을 겁니다. 특히 선물 포지션에서. 그리고 11일 날 콜 가격도 그야말로 폭등을 했을 겁니다. 이건 뭐 보나 마나 뻔하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건 하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폭등한 콜을 마이너스 127억 원이나 지금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아주 비싼 값에. 그래서 하루 매도 금액, 그 다음에 지금이 첫날이잖아요. 12월 그 8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하고 옵션 포지션이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12월 8일 날 전부 다 청산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치고 하루 금액 치고는 비교적 대규모입니다. 콜 매도한 것이. 근데 이제 여기에 맞짱 떠서 개인이 콜을 대량 매수를 했는데 이 개인은 말이죠. 콜 1 프리미엄 왕창 올라 있을 때 아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이런 속도로 더 오르지 않으면은 결국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옵션 투자의 정석대로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누적 순매수가 지금 1조 2,500억이죠. 지금 저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가 대략 한 30포인트 이상 지금 평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 금액으로 1조 2,500억이니까 제가 이제 수량을 계산해낼 수 있고요. 이익이 얼마인지 산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부 해지 전략으로 등 가격 이상의 콜을 대규모 매도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후에 그러면 코스피 200의 지수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지금 어제 한 12포인트 이렇게 하루 만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될 확률은 지금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게 일반론이죠. 이게 아마 다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가량 지수가 아장아장 오르면은 그러면 외가격 콜 매수는 결국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다가 지수가 좀 미끄러지면은 11일 날 매수한 콜 세력은 학살당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는 진행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갈팡질팡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애간장을 태우면서 놉니다. 지수는. 그러니까 저 개인들 콜 대량 매수해서 이익을 낼지는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지금 이미 프리미엄을 왕창 주고 샀기 때문에 이익 내기 힘들다 이런 겁니다. 와, 참 한번 최근에 제가 이 콜옵션 옵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 건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314원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전체로는 이거 대형 호재라고 보고요. 수입 물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팍 줄어들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호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국내 물가 상승이 지금 둔화된다는 뚜렷한 조짐은 아직은 없죠. 예?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24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저는 최소 50bp 올려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75 올려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0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한국은 3%이고요. 미국은 4%인데 미국은 12월 14일 날 최소 50bp 올릴 거기 때문에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 4.5%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한국이 100bp 더 낮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최소 50bp, 75를 올려도 놀라지 않겠는데 75 올릴 배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소심한 것 같습니다. 저 한국은행 CEO가. 그래서 25 올리면 저는 악재로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1월 11일자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한번 보시면은 현재 144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1500m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연초 5109가 이제 고점이니까 28% 수준입니다. 즉 71% 이상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거품이 이제 싹 걷어내진 거다. 근데 아직도 비싸다고 보고요, 운임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어찌 될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방향과도 관계가 매우 큽니다. 상하이 운임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화물 양이 줄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상하이 항구에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공급 능력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줄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화물 물동량이 줄었다는 그 의미는 중공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중공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닐 거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운임 폭등 과정에서 글로벌 선사들이 선봉량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업계의 공급 능력도 지금 증가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20년 4분기 이후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한 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급증했습니다. 그게 이제 23년부터 선사에 인도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4년, 25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선복 공급이 계속 추가 상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기는 후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운임 추가 급락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은 늘었으나 지금 그 수요는 줄어가는 이런 고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운임지수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 겁니다. 글로벌 경기는 분명히 후퇴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중공 경기는 글로벌 경기 평균보다 더 악화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패 죽이고 있다고요. 아이고, 미국이 지금 몽둥이로 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맞겠습니까? 때리면 맞아야지. 지금 무슨 뭐 도리가 있습니까? 참, 그냥 저는 팩트를 말합니다. 팩트. 예. 그래서 세계의 공장 중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 과거 그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 요거 구원한 자가 중공 아니었습니까? 그때 중공 경제 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시 살아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임지수 하락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이겁니다. 아, 끔찍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그 컨테이너 배를 더 만드는 거. 이거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네? 한국도 지금 대략 한 30% 더 늘린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친환경 선박 그 새로 만드는 건 이건 멈출 수가 없고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장사 그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 멈출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화와 함께 선복량 그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이 컨테이너 운송업 분야에서도 가격 경쟁 치열하게 전개될 거다. 그러니까 지옥 행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는 저는 호재라고 평가합니다. 예? 그 수출 기업들, 수입 기업들 비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부터 조선업 수주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분기별 그 수주 현황표입니다. 그래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삼성, 현대, 대우 5개 그 조선사, 그 현대의 세 곳이 있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요 다 세 개 합친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현대, 대우 이 5개사 4분기 수주 총액이 현재까지 6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이게 연말까지 얼마나 증가할지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그 4분기에 그 수주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연 1분기가 지금 13조 한 7천억 이상 이렇게 수주를 했었는데 1분기 수준으로 그 수주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주목해야 할 그런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의 수주 랠리가 연말에 다시 작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강세장을 조선업종이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수주가 유력시 되던 그 에퀴노르 해양 플랜트 이게 지금 연기가 된 거 여기 일단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삼성중공업이 그 전에 연말에 추가 수주 한 30억 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지난 11일 날 그 삼성전자 수주는 일단 제외하면은 LNGC 2척 수주한 거 그거 뭐 대략 한 4억 불 정도 더 넘었잖아요. 그럼 한 25억 불 정도 지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에퀴노르 그 플랜트가 연기됐으니까 그러면은 25억 불에서 줄어들 거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FID가 임박한 해양 플랜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전 세계 구석구석에 지금 그 해양 플랜트 그 FID가 대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다시 수주 공시 삼성중공업입니다. 수주 공시 날 확률은 7분의 1입니다. 7분의 1.
예. 오늘 또 수주공시 날 확률은 35분의 1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11일 날 수주공시 났던 그것은 확률 36분의 1에 당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지금 전체적으로 쭉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그 낙폭이 크니까요. 근데 조선주도 그래서 골고루 다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의 공매도 잔고는 지금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만 지금 이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숏 커버링 여부는 아직은 그 확인이 안 되고요. 이거 아마 내일 이후부터 그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